유진 앞에는 큼직한 시나몬 와플이 반쯤 남아 있었다. SNS에서 여기 와플 가게가 스테이크 두께만한 와플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찾아왔다. 달달한 시나몬 와플과 고소한 아메리카노 조합은 정말 추천할 만했다. 와플 맛은 말할 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옆자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아저씨들 목소리가 워낙 또랑또랑한 데다 가게도 자그마한 터라 듣지 않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다. 게다가 딱히 할 일도 없었다. 유진이 앉은 둥근 테이블과 아저씨들이 앉은 기다랗고 네모난 테이블의 거리는 수줍은 구경꾼이 짐짓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하며 앉아있기에 적당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진의 마음속에 서서히 진동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나비가 나풀거리며 날아가는 정도의 잔잔한 떨림이었지만 이내 지진이라도 날 것처럼 강력해졌다. 핸드폰 알림이 울려대는 기분이었다. 유진의 트렌치 코트에는 아직 그날 새벽에 마이산 공기가 스며들어 있었고 아침 햇살은 유진에게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 했다. 유진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핸드폰으로 몇 가지 내용을 검색한 뒤 계산기 앱을 꺼내 뭔가를 계산했다. 최종적으로 뜬 숫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처럼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모험을 떠날 용기를 갖기에 충분한 데이터란 세상에 없는지도 모른다. 뭔가를 결정한다는 건 미지의 위험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 표명일 테니 유진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두 남자가 여전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갔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땅이요.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의 말에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눈을 마주쳤다. 한 명이 먼저 엉거주춤 일어나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마음이 급했는지 무릎을 쾅 부딪히며 일어나는 바람에 테이블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꽤 요란하게 났고 접시도 떨어질 듯 달그락거렸다. 그럼요. 지금 당장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래서 그날 땅 돌아보고 일주일 만에 계약서 도장 찍었죠. 요약해서 얘기하다 보니 유진도 스스로가 어이없어서 피식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간절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인도 마주 웃었다. 와, 사장님 추진력 갑이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우리 아빠를 만나셨던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럼 은회색 양복 사장님이? 둘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지잉하는 소리를 내며 진동했다. 액정 화면에는 서진아 작가라는 글씨가 떴다. 유진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 한쪽 옆에서 전화를 받았다. 오후 5시에 오기로 했던 작가는 출발하려다가 주차장에서 멀쩡하게 서 있는 다른 차를 긁는 바람에 보험 처리하고 정비소에 다녀와야 해서 아무래도 오늘 못 갈 것 같다며 미안해했다.
유진은 작가에게 안심시키고 시간을 다시 잡기로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다인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혹시 오늘 여기 있다가 가시겠어요? 오늘 오시기로 한 작가님이 못 오실 것 같은데 가오픈이라 아직 손님은 없거든요. 서진아 작가의 북스테이를 위해 숙소동을 모두 정리해둔 상태였다. 어메니티부터 수건과 드라이기, 전기 포트, 차, 커피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고 방도 따뜻했다. 더불어 내일 조식도 미리 준비해둔 상태였다. 다인은 의외의 제안이었음에도 기다렸다는 듯 아이처럼 기뻐하며 매니저에게 곧장 전화했다. 회사에서는 다인이 갑자기 시골에서 혼자 외박을 한다고 하니 당장 걱정부터 했다. 다인은 할머니 집이 있었던 곳에 들어선 펜션이고 아직 가오픈이라 다른 손님이 없으며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안전한 곳임을 설명하며 매니저를 간신히 설득했다. 사실 다인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휴가였다. 그래서 다인은 하와이로 휴가를 가려고 비행기에 숙소까지 예약해둔 상태였다.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날 문득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오고 싶어서 혼자 운전해 시골까지 온 것이었다. 유진은 다인이 매니저에게 비행기 표와 호텔 일정을 바꿔달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으며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원래 서 작가가 오면 가려고 근처 한정식집을 예약해뒀지만 밖에 나가면 다인이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만들어 먹기로 했다. 유진과 시우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있는 대로 꺼냈다. 거창하지는 않아도 한상 차림은 나올 것 같았다. 다인도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계란말이에 들어갈 당근을 채 썰고 묵국에 들어갈 무도 깍둑 썰기를 했다. 칼질하는 것이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어설펐다. 다인은 음식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계란 프라이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다. 다인은 달걀 4개를 널찍한 국그릇에 풀어 넣으면서 까르르 댔고 김이 훅훅 올라오는 냄비 앞에 서서 국간장 간이 적당한지 맛보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부엌이 시끌시끌한 사이 바깥은 해가 내려앉았다.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유진이 다인에게 물었다. 다인은 유진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써주는 게 좋았다. 어렸을 때 데뷔를 해서인지 주변 사람들 태반은 처음 보는 사이에도 당연하다는 듯 자신에게 반말했다. 다인은 유진의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유진 너머로 어딘가를 바라보듯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유진은 광고 촬영 중인 연예인의 모습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일상이 화보라는 말이 진짜구나 싶었다. 유진이 멍하니 쳐다보는데 다인이 이내 눈을 맞추더니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별 보는 거요. 옛날에 할머니 집 오면 여름밤에 마당 마루에 누워서 별을 구경하곤 했거든요. 쏟아질 듯한 은하수를 보면서
저기 우주 어딘가에 빛을 보내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별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별은 여름에 보면 더 좋을 텐데 3월이긴 해도 밤은 아직 겨울이나 다름없거든요. 꽤 추울 것 같아요. 가수인데 목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다인의 눈에 약간 실망한 빛이 어렸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한 감정을 감추고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죠. 맞아요. 너무 추울 것 같긴 해요. 아, 저기... 그때 시우가 끼어들었다. 이제 시우에게 다인이 더는 여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회색 후드티를 입고 소탈하게 이야기를 하는 임다인은 확실히 화려한 무대에 선 프로 가수 다이앤이 아니었다. 시우는 망설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다. 겨울 침낭이 있긴 한데 근데 1년이 넘게 한 번도 안 빨아서 좀 민망하긴. 그러니까 냄새가 3월의 밤하늘은 매혹적이었다. 약간 어두운 구름이 군데군데 흘러다녔고 달이 검은 구름에 휩싸여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다만 별은 구름 따위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듯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유달리 밝은 밤이었다. 주변에 가로등 불빛 하나 없었지만 2층 테라스에서 주변을 바라보니 따로 조명을 켜둔 것처럼 밝았다. 달빛에 나뭇잎이 반짝이듯 하늘거렸고 도시의 소음이 사라진 공간은 바람에 사각대는 나뭇가지 소리와 멀리서 우엉우엉 우는 새소리가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쉰 냄새와 곰팡내가 섞여 나는 듯한 침낭에 들어가 누운 채 얼굴만 빼꼼히 내밀었다. 하늘은 말 그대로 별바다였다. 하늘 너머에 이렇게 수많은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 유진은 미처 몰랐던 하늘의 비밀을 몇십 년 만에야 알게 된 느낌이었다. 틀에 박힌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별 너머로 여행을 가게 될까? 내가 지금 보는 저 별빛 중 어떤 별빛은 이미 사라진 행성의 편지일지도 몰라. 어떤 행성이 존재했다는 흔적을, 그러니까 과거의 순간을 보는 건지도 모르지. 유진은 생각했다. 우주가 오랜 시간의 틈을 건너 말을 건네고 있었다. 유진과 다인, 시우 셋은 한참 말이 없었다. 침낭은 2개뿐이었기에 유진과 다인이 하나씩 썼다. 시우는 겨울 니트와 롱패딩을 겹겹이 껴입고 북카페에 있는 담요를 몽땅 갖고 와서 바닥에 깔고 누웠다.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하는 재즈곡이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노래는 별빛 사이로 흐르는 안개처럼 잔잔하게 깔렸다. 아직은 쌀쌀한 이른 봄바람마저 우주가 보여주는 한편의 장엄한 뮤직비디오를 숨죽여 바라보는 듯 했다.